자, 먼저 이해하고 나중에 이해시켜라. 아주 중요한 테마입니다. 먼저 이해하고 나중에 이해를 시켜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뭐 어떤 인간은 이해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자, 이 왼쪽 가슴에 이해받고 싶어요. 인정받고 싶어요. 제 마음을 알아주세요. 제 편이 되어주세요. 제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세요. 뭐 이런 표현이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고 상대방 마음을 알아주고 이해를 해주고 존중해 주잖아요. 그럼 마음이 확 열리는 거지. 근데 이제 이해를 하기보다 처음부터 막 가르치려고 하거나 충고하려고 하거나 뭐 내 의견을 이야기하거나 뭐 또는 어른들 같은 경우는 이제 훈계를 하거나 이렇게 해버리면은 아무리 그게 옳은 이야기라 할지라도 마음이 닫혀져 버린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이 이해받고 싶은 욕구는 마치 이제 산소를 제공받고 싶은 욕구, 숨 쉬고 싶은 욕구와 비슷해요. 자, 이렇게 한번 예를 해보자고요. 호수물에 빠져 있어, 물리적으로. 그래서 내가 막 허우적대면서 막 숨을 못 쉬고 있어. 그래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막 애원을 해요. 근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건져주지는 않고, 저 좋은 부동산 있으니까 한번 보실래요? 이번에 뭐 좋은 사업기회가 있는데 한번 알아보시겠습니까? 뭐 좋은 화장품 있는데 한번 보실래요? 뭐 좋은 건강식품이 있는데 한번 보실래요? 막 이렇게 막 뭔가를 설득시키려고 그래. 그러면 물에 빠진 사람 입장에서는 어때요? 아이 뭐라는 거야. 저게 옳은 이야기를 할지라도 나는 숨 쉬는 게 급한데 내가 무슨 부동산이 필요하고 화장품이 필요하고 건강식품이 필요해. 난 일단 숨 쉬어야 되는데 숨을 쉬고 봐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런 것처럼 이제 내 마음에 이해받고 싶은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는데 막 옳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공부 열심히 해야지. 좋은 대학 들어가야지. 그렇게 누워있으면 안 되지. 뭐 운동을 해서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야지. 다 옳은 이야기예요. 옳은 이야기인데 나는 숨을 못 쉬고 있는데 이야기가 들리겠어요? 그게 필요한 건 그게 아니고. 그쵸. 그래서 이제 호수물에 빠져 있는 사람은 먼저 건져줘야 되겠지. 건져준 이후에 뭐 숨을 쉬는 상태에서 뭐 부동산 이야기하건 화장품 이야기하건 그건 두 번째로 말이에요. 우리가 심리 상담을 할 때도 같은 원리라는 거지. 내가 먼저 어떤 뭐 심리적인 뭐 의견이나 심리적인 충고나 심리적인 뭐 리딩을 하기 이전에 우선 이제 그 이해받고 싶은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거죠. 즉 숨을 쉴 수 있도록. 그럼 이걸 어떻게 충족시켜 주느냐 그죠? 충분히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고 그 마음을 공감해주고 충분히 그 사람 입장에서 또 맞춰주고 이렇게 내가 대화를 할 때 이게 충족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페이스, 페이스 앤 리더 충분히 보조를 맞추고 보조를 맞추어서 숨통이 트여질 때, 즉 이해받고 싶은 욕구가 충족이 될 때 리더 이끌어라 이 말이에요. 자, 춤을 추는 것도 같은 맥락이죠. 춤을 출 때 우리가 이제 자 제비족이 사모님을 유혹할 때 어떻게 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자고. 이거 좋은 예는 물론 아니에요. 자, 처음부터 춤을 잘 추는 척 해버리면 사모님이 따라올까요? 못 따라오겠죠. 그럼 제비족은 춤을 잘 추고 사모님은 춤을 잘 못 춰요. 근데 이 제비족이 사모님한테 이제 맞추는 거지. 춤을 못 추는 척. 그 사모님의 그 보조에 맞추어서 이제 막 스텝을 밟는 거야. 그래서 어느 정도 맞춰졌을 때에 제비족이 사모님을 이끌면은 어때요? 사모님이 따라올 수 있겠죠. 자, 제비족이 돈을 예를 들어서 사기를 치는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처음부터 술도 잘 마시고 뭐 말도 잘하고 뭐 춤도 잘 추고 이렇게 프로급으로 이렇게 놀아버리면 사모님이 의심을 하겠죠. 야, 쟤는 처음부터 제비족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이제 처음부터 어리숙하게 시골에서 온 그런 총각처럼 저도 오늘 처음 왔는데 어떻게 제가 춤을 춰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모님 한번 가르쳐 주시면 제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저 술도 잘 못 마셔요. 뭐 이렇게 막 촌티를 내면서 아주 초보처럼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모님하고 어느 정도 보조가 맞춰지면서 사모님이 마음이 열려요. 그때 본색을 드러낸단 말이죠. 제가 사실은 장사를 하는데 지금 돈이 안 들어와가지고요. 한 500만 원 정도만 빌려주면은 한 달 이후에 제가 꼭 갚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맞춰진 상태에서 이제 돈을 빌려주겠지. 이를테면 그렇게 이제 제비족이 사모님을 꼬시는 것처럼 대화를 할 때도 같은 맥락이다 이 말이에요. 충분히 맞추어서 이해받고 싶은 욕구가 충분히 충족이 될 때 그때 이건 따라온다. 네. 이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사람들은 서로 소리치고 고함을 지르는가 이걸 한번 볼게요. 자, 뭐 가족 간에도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부부 싸움을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막 남편이 소리 지르고 막 아내도 큰 소리로 뭐 소리 지르면서 싸우는 경우가 있죠. 네. 왜 그럴까요? 먼저 내 마음을 알아달라니까, 내 이야기를 들어보라니까, 내 입장이 되어 보라니까 왜 내 마음을 이해 못해? 뭐 이런 거죠. 먼저 이해를 해달라라는 그런 의미지. 자, 그래서 모든 잔소리, 뭐 바가지, 뭐 어떤 폭력적인 행동 이런 거 다 뭐냐면요, 내 마음을 알아달라라는 그런 신호다. 즉 이해받고 싶은 그 욕구, 욕구 때문에 그렇게 소리 지르고, 자, 잔소리, 바가지와 같은 그런 언어적인 폭력 또는 신체적인 폭력을 휘두르고 있다는 겁니다. 스토커 현상도 마찬가지. 스토커 막 따라다니는 거, 뭐 의처증, 의부증, 집착하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나를 먼저 좀 이해해달라는 그런 신호죠. 뭐 고객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객들이 이제 전화 걸어가지고 뭐는 어때요? 뭐 이제 사귀고 있는 남친이 있는데 어떻게 잘 될까요? 헤어질까요? 뭐 이게 다 뭐예요? 자기 마음을 알아달라는 신호죠. 자기 편이 되어 달라는 거지. 그럼 상담사가 옳은 답을 이야기하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내담자의 그 마음을 먼저 알아주는 게 중요할까요? 일반적인 상담사는 알아주는 게 중요하긴 한데 저희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별점이 있어. 살려주십시오. 어쨌든 그런 걸 떠나서 하지만 그래도 좀 바로 팩트로 박아버리기보다는 심판관이나 배심원의 역할을 하고 있는 한은 절대로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심판관, 배심원은 어떤 역할이죠? 평가를 하고 판단을 하고 어떤 정답을 내려주는 그런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의외로 그 상담을 해보면 교사의 자녀나 또는 뭐 판사, 변호사의 자녀들 또는 그 목사, 교회 목사님의 자녀들 이런 자녀들이 뭐 우울증이라든지 대인공포증이라든지 이런 성격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하나같이 재수없는 것들. 어. 이게 집에 가면은 뭐 부모가 편안하게 우리 받아줘야 되는데 수용 존중을 해줘야 되는데 집에 가면 막 그거 가르치려고 한단 말이에요. 항상 모범적인 행동을 해야 되고 항상 공부를 잘해야 되고 항상 1등을 해야 되고 그죠? 절대 실수하면 안 되고 뭐 예의를 똑바로 갖춰야 되고 이렇게 이제 완벽한 인간형을 원한단 말이죠. 완벽한 인간형을 원한다는 이야기는 숨통을 조인다는 이야기예요. 숨통. 우리 인간은 실수를 통해서 또는 시행착오를 통해서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데 처음부터 잘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완벽주의, 강박증. 자, 그런 심리적인 문제를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부모의 가장 큰 역할은 뭐냐면은 자녀의 보금자리가 되어주는 겁니다. 자녀의 실수를 받아주고 자녀의 부족함을 받아주고 자녀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그 모든 것들을 허용될 수 있는 보금자리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부모가 너무 엄격하거나 너무 올바른 그런 훈계를 하거나 자 계속 가르치려고만 하거나 막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자녀는 숨통이 막혀버리죠. 그래서 이제 교회 목사나 뭐 교사의 자녀들이 문제가 된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의외로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옳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옳은 충고를 하기 때문에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사람을 변화시키는 가장 큰 힘은 올바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자, 이해받고 싶은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겁니다. 충분히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그 사람 편이 되어주고 마음을 알아주는 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 바로 심리적 산소를 제공해 줄 때 인간은 알아서 올바른 쪽으로 변화를 해나가더라. 마치 물고기를 물에 넣어주면 물고기는 어때요? 헤엄을 잘 칠까요? 못 칠까요? 잘 치죠? 인간도 온전히 자기를 사랑받는 이해받는 그 환경, 그 관계 속에 들어오면 알아서 올바른 행동으로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죠. 모든 인간은 선을 추구한다. 선. 그러니까 성선설 이야기하는 명제의 성선설. 사랑을 받는 그 환경 속에 인간은 항상 선한 쪽을 지향하더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랑이라는 것은 사람들마다 자신만의 방식이 있어요. 사람들 자신만의 방식으로 사랑받고 싶어 하는 거죠. 따라서 상대방이 언어로 이해하고 대화를 해야 돼. 아기는 아기만의 방식으로 사랑받기를 원하죠.
아기는. 아기가 사랑받기를 원하는 방식은 뭘까요? 에. 자, 아기는 훈계하고 가르치는 걸 좋아할까요? 아니죠. 자,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예를 들어서 스킨십 해주고, 안아주고, 어? 뽀뽀해주고, 등 두드려주고, 머리 쓰다듬어주고, 이런 걸 이제 지금 원한단 말이에요. 실제 이제 연구조사에 따르면은, 하루에 18번을 안아주지 않으면은 아기는 정상적인 아이로 성장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 그러니까 정상적인 건강한 아이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18번을 안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어. 혹시 우리 근호선생님 어머니는 하루에 몇 번 정도 안아주었어요, 어릴 때? 아마 안고 안 내려놓으셨을 거예요. 안고 너무 좋아가지고. 저 동생이 앵긴 거 좋아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그랬구나. 아직도 안 하다가 어때 쓰다가 징그럽고 쫓겨났는데요. 그렇구나. 그 엄마가 아주 잘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내담자 상담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담자들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사랑받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그럼 이제 그 내담자가 원하는 건 뭐냐면, 내 마음을 알아주세요. 내가 아무리 좀 틀린 이야기를 하더라도 존중해 주세요. 제 편이 되어 주세요. 제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세요. 뭐 이런 욕구가 있겠죠. 그래서 충분히 그렇게 내담자 입장이 되어서 이야기를 공감해주고 들어주면서 내담자 편이 되어서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 그걸 명심해야 됩니다. 자, 사람들은 모두 여리고 감수성이 예민해요. 그래서 상처받지 않으려고 자신을 막 보호하는 법을 갖는데요. 이른바 자기를 감추고 가리고 허세 부리고 또는 잘난 척하고 안정된 가면을 쓰는 법을 배운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 만나다 보면 막 허세 부리는 사람이 있어. 막 체면 자존심 내세우고 잘난 척하고 되게 보면은 마음이 여린 사람들이에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 이해받고 싶은 욕구가 충족이 안 되는 경우죠. 애정 결핍이. 강한 척하는 사람이 강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강한 척하는 사람은 자기가 약하기 때문에 약한 면을 감추려고 강한 척하는 거죠. 여자들 같은 경우에도 막 튕기고 막 이렇게 조금 뭔가요 강하게 뭐 자존심을 내세우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죠? 되게 보면은 마음에 상처가 있는 경우들이죠. 그런 걸 이제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허세 부리고 강한 척하고 자기를 감추고 뭐 인척하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좀 측은지심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 사람도 뭔가 상처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해하시겠죠?